자, 이게 첫 번째 영상이에요. 첫 번째 영상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해볼 거냐면 블로그 생성 그리고 블로그 운영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먼저 좀 진행을 해볼 겁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블로그 생성이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랑 그다음에 그 블로그는 IT 기반 기술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뭐 파이썬이라든지 R, 넘파이, 판다스, 데이터 분석, 요즘 많이 하시는 이제 AI 쪽이 있죠. 머신러닝, 딥러닝, 아마 이런 식의 내용들이 영상으로 만들어지고 블로그에 글로 포스팅이 될 텐데, 이런 거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영상 한 번 본다고 해서, 책 한 번 읽는다고 해서, 블로그에 있는 글 한 번 읽는다고 해서 그 기술 자체가 자신한테 이렇게 체득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반복적으로 코딩도 해보고, 그리고 배운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보수, 좀 부족하게 알고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좀 덧붙여서 내용들을 확장시켜 나가고, 뭐 이런 식의 과정들이 이제 후행이 돼야지 그 내용들이 자신한테 이렇게 체득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딘가에는 자기가 공부한 내용이 좀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게 데이터로서 존재해야지 자기가 그거를 반복적으로 보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학습하고 이런 식의 과정들이 가능하거든요. 하다못해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었던 그런 노트에다가 연필로 이제 끼적끼적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유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방법이든 간에 여하간 그런 식의 과정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IT 쪽 분야는, 이 IT 기반 기술 분야 쪽은 기술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일단 접근성 면에서 장점이 있죠. 언제 어디서나 내가 작성한 내용들, 내가 정리한 내용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쉽게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유지 보수하면서 더 새로운 내용, 더 발전된 내용으로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성과 활용성 면에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술 블로그를 운영해서 공부를 해나가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냥 좋지는 않아요. 근데 뭐 장점이 있으면, 이런 큰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게 되는데,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노력과 시간이 진짜 무지막지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자기가 공부하고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글로써 이렇게 알아먹기 쉽게 풀어서 쓴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자체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글로 이렇게 쓰는 자체가 다시 한번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점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에 비해서 장점이 훨씬 크지 않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오프라인 교육할 때 먼저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좀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개인 기술 블로그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고 내가 모르는 건 뭐고 또 더 알아야 되는 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팔로우하면서 체크해 나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좋아, 기술 블로그를 내가 한번 운영해 보겠어,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한번 이 방식대로 공부를 해보겠어 라고 결정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럼 어디에 만들어야 되느냐, 이제 이걸 결정을 해야 돼요. 가장 쉽게 사용을 하시려면, 가장 쉽게 만드시려면은 네이버 블로그나 다음에 이제 티스토리 같은 기존의 블로그 플랫폼을 이용하시면은 되게 편합니다. 클릭 몇 번으로 바로 블로그가 개설이 돼요. 그래서 블로그 쉽게 만들고 거기에 글을 이렇게 포스팅해서 내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장점도 있는 반면에 이제 단점도 있죠. 이런 것들은 쉽게 사용하고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일단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원하는 형태로 내 블로그를 조직화해서 사용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고요.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그래도 편하진 않아요.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좀 불편하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새롭게 추가시키는 것도 사실 약간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어떤 기능들은 아예 불가능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한계, 그리고 자유로운 커스터마이징,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저는 이게 좀 지양하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IT 이제 개발 쪽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그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은 뭐 다음에 티스토리 같은 것들을 이용하지 않고 어디를 많이 이용을 하시냐면은 이제 깃허브에서 제공하는 깃허브 페이지라는 플랫폼을 이용을 합니다. 깃허브 페이지라는 이놈은 우리가 할 건데, 이놈은 좀 반대의 입장을 취해요. 말 그대로 공간만 제공해 줍니다. 웹상에서 내가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만 덩그러니 제공해주고 네가 알아서 다 해봐, 뭐 이런 식의 분위기예요. 즉 모든 커스터마이징이나 기능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름대로 이게 추가를 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어렵죠. 처음에는 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에 대한 기반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GitHub 페이지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약간의 허들이 좀 될 수 있어요. 블로그 만드는 것 자체도 좀 힘들거든. 처음에 이건 뭐지? 막 이상한 것들이 마구마구 튀어나오면서 블로그 생성하고 운영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든데 일단 어느 정도 한번 사이트를 블로그를 이렇게 완성시켜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운영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차근차근히 따라서 만들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서두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한번 이제 실제로 GitHub 페이지라는 이 블로그 플랫폼에서 우리의 블로그를 한번 이렇게 생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어요 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쭉 한번 내려가 보면 여러가지 이제 카테고리를 가지고 여러가지 이제 단계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지키를 이용을 해서 자신의 로컬 컴퓨터에 기본적인 블로그를 생성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지킬이라는 게 처음 나왔죠. 이 지킬은 뭐냐면은 블로그 생성기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맨 땅에 처음부터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파일들을 만들어 가지고 블로그를 운영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야. 너무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형태가 갖춰져 있는 블로그 템플릿을 이용을 합니다. 기존에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템플릿들이 있는데 그런 템플릿을 딱 가져다가 거기 안에 우리가 블로그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포스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를 지킬이라는 놈을 이용을 해서 컴파일을 하게 됩니다. 컴파일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내가 운영할 수 있는 블로그에 대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튕겨 나오게 돼요. 즉, 이 지킬이라는 놈은 사이트 생성기, 다시 말해서 내가 블로그 템플릿을 가지고 실제 운영할 수 있는 블로그를 만들어주는 놈,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킬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신의 로컬 컴퓨터에 기본적인 블로그를 생성하는 것부터 먼저 진행을 좀 해볼 겁니다. GitHub 페이지에 바로 올리지 않을 거예요. 이 GitHub 페이지에 그 블로그를 올리려면은 또 여러 가지 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이전에 일단은 내 컴퓨터에 기본적인 블로그를 먼저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커스터마이징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이게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은 만들어진 블로그를 이제 웹상에 GitHub 페이지라는 공간에 웹상에 내 블로그 그 공간에다가 이제 올리는 단계로 이제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몇몇 개 이런 블로그를 생성하기 위해서 몇몇 개 이제 설치 단계, 설정 단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저랑 같이 한번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기본적인 우리 환경은 윈도우즈 10 환경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리눅스, 뭐 맥 이런 거 아니고 윈도우 많이 사용하는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윈도우즈 10 환경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요 밑에 이제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은 이제 이게 만들어지면 요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보죠. 어디 보죠. GitHub 페이지에서 이제 지킬로 기본적인 형태의 블로그를 개설하는 건 그닥 어렵지 않아요. 처음 만드는 건 별로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살짝 좀 복잡합니다. 마음에 드는 테마를 수정해서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추가해서 사용을 하려면 약간의 프론트엔드 쪽 개발 지식이 필요한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랑 같이 하면 이렇게 사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라는 식에 대한 내용으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일단은 테마가 있어야 돼요. 지킬 테마라는 곳에서 여러 개의 테마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테마를 하나 찾아가지고 걔를 기반으로 해서 지킬을 통해서 블로그를 만들어낼 겁니다. 즉 테마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드는 블로그의 생김새나 기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죠. 굉장히 많은 테마가 존재하는데 우리는 어떤 테마를 이용할 거냐면 제스퍼2라는 테마를 이용할 겁니다. 전 다른 거 쓸 건데요 그러면은 저랑은 조금 다른 길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이제 제스퍼2라는 테마를 이용할 거고 뜬금없는 테마는 아니고 고스트라고 불리는 이제 유명한 그 퍼블리싱 플랫폼이 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즈나 유닉스 상에서 사용하는 퍼블리싱 플랫폼이 있는데 이거를 지킬 버전으로 컨버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유명한 테마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능 면에서도 굉장히 좀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도 이 제스퍼2라는 테마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한번 블로그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초기 세팅부터 나중에 자동화까지, 빌드 및 배포 자동화까지 트라비스를 이용을 해서 한번 천천히 같이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윈도우즈 환경은 약간 조금 까다로운데 왜 그러냐면 이제 루비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또 뭐야? 뭐 이상하게 자꾸 나오죠. 뭐 지킬도 나오고 루비도 나오고 막 이상하게 계속 나오는데, 루비는 보석인가요? 맞아요. 보석인데 프로그래밍 쪽에서 이제 루비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칭을 합니다. 루비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요. 저는 루비를 잘 모르는데요. 상관없어요. 루비 몰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키를 이용을 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그 사이트 생성기인 지키를 이용하려면 일단 루비가 있어야 돼요. 루비 상에서 지킬이 돌기 때문에 루비를 설치를 하셔야 되고, 그 위에서 이제 지키를 이용해서 사이트를 우리가 생성을 해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루비를 사용할 때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이 루비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지금 좀 많이 낮았지만 한글과 특수 문자 사용에 있어서 약간의 조금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의 컴퓨터의 계정 아이디가 한글로 되어 있느냐, 이거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윈도우 쓰시잖아요. 그러면 로그인 아이디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 이제 로그인해서 딱 들어갔을 때 아이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한글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IT 개발 쪽으로 하실 거면은 로그인 아이디는 한글이 아니라 영문으로 하시는 게 여러모로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요 밑에 이제 시작 버튼이 있죠. 시작 버튼 딱 누르면 위로 쭈쭈쭉 올라가면은 사람 그림 한 마리 있어요. 사람 그림 옆에 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영문자 숫자로 되어 있는 로그인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러면 상관없어요. 이게 영문자랑 숫자랑 구성이 되어 있으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여기에 홍길동, 김길동, 이렇게 신사임당 이런 식으로 한글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조금 피곤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한글 계정이면 먼저 계정부터 영문으로 바꾸고 시작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계정부터 먼저 영문으로 바꾸고 진행을 하시죠. 자, 이렇게 계정이 영문과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디로 되어 있다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루비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치하는 겁니다. 우리 윈도우 시스템에 루비부터 설치를 하셔야 돼요. 어디서 받으시면 되느냐? 크롬에서 구글 검색창에 이제 루비라고 치시면 되죠. 루비라고 치시면 되죠. 루비라고 치고 엔터 빵 치시면은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루비 개발자의 단짝 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랑은 좀 친하지 않은데 여하간 이 링크를 눌러서 한번 살짝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역시 들어갑니다. 자,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면은 윈도우즈에서는 루비 인스톨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좀 편하게 루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네요. 그렇죠? 루비 인스톨러를 받으러 또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이제 다운로드라고 시뻘건 링크가 있는데 아마 얘일 것 같아요. 살짝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다 왔어요. 자, 이제 루비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가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다운로드 페이지까지 도착을 했는데, 버전을 보니까 2.7.1 버전이 요 버전이 최신 버전인 것 같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거 할 때 항상 거의 대부분 이제 최신 버전 많이 이용하잖아요. 일단 모르면 최신 버전 받아서 깔면 되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휘치 버전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떤 버전을 다운로드 해야 되니 라는 거에 대한 약간의 안내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샬라샬라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읽어보시면은 무슨 내용이냐면, 네가 만약에 어떤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지 잘 모르겠으면 우리는 2.6 버전을 추천하고 있어 라는 식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요 2.6.6 버전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화살표 비슷하게 해가지고 얘를 받으면 될 것처럼 해놨죠. 그래서 우리도 이놈을 받아서 진행을 해볼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제 64비트 머신을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32비트 머신은 아마 거의 대부분 사용하지 않을 텐데 64비트 머신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요 놈이죠. 요 놈을 살포시 클릭하셔서 루비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한 130메가 정도 되는데 조금 기다리면 인터넷 속도가 좀 빠르면 금방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비를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다른 버전 받으면 안 되나요? 받아도 돼요. 근데 다른 버전을 받게 되면은 설정하는데 약간 좀 다르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버전마다 약간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피곤함을 좀 피하시려면 저랑 똑같은 2.6.6 버전을 받아서 설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일을 다운로드 했는데 뭐 바로 설치를 하시면 되겠죠. 더블 클릭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라이센스 어그리먼트가 나오는데 당연히 이제 억셉트를 해야지 진행이 될 테니까 넥스트 가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디에 루비를 깔 거니? 라고 물어보는데 그냥 디폴트로 잡혀 있는데 잡아주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3마리 다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주시는 게 속이 편할 거고요. 다른 폴더에다 하셔도 돼요. 다른 폴더에다 하셔도 되는데 이제 조심해야 될 점은 공백이 들어가 있으면, 폴더에 공백이 들어가 있으면 좀 피곤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파일스라든지 이런 폴더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가지 뭐 그런 피곤한 사항들 좀 피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디폴트로 그냥 잡혀 있는 이 상태로 그냥 설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누르시면 또 다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 900메가 정도 되는 뭔가를 또 설치한다고 해요. 얘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넥스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열심히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설치될 동안 얘는 여기다 놓고 다운로드 창은 꺼도 되겠죠. 덥석 끄고.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루비를 설치를 하고 있고요. 버전은 위에서 본 것처럼 어디 갔니? 2.6.6 버전을 우리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설치될 때까지 약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설치가 끝나면은 그 다음 얘기 조금 진행을 해 볼 겁니다. 설치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얘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뭐 너무 오래 걸리면 약간의 편집을 통해서 제가 좀 이렇게 영상을 좀 제어를 할 거고,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진 않네요. 얘는 번들러 설치할 때는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조금 그냥 기다리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죠. 좋아요. 저는 이제 온라인 교육을 위주로 하는 사람은 아니고 오프라인 교육을 좀 위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에서 했던 이런 그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온라인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유튜브나 이런 곳에 이렇게 올릴 예정이에요. 뭐 많이 올라간 건 아니고 이제부터 이제 올릴 예정인데,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이제 온라인에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가 온라인에 특화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 않아서 뭐 편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에 약간의 좀 그런 게 좀 있을 수는 있어요. 나중에 좀 이게 편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실력이 좀 늘면은 그때는 뭐 자막도 넣고 편집도 좀 예쁘게 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일단 처음에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 좀 나아지겠지만 처음에는 약간 좀 그런 거 감안하시고 그냥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빨리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냥 기다릴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루비가 설치가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를 설치를 해야 되느냐, 루비 내에서 이제 번들러라는 걸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번들러라는 게 있어야지 우리가 지킬이라는 걸 실행할 수 있어요. 되게 복잡해요. 즉 루비를 가지고 그 안에 번들러를 설치한 다음에 번들러로 지킬을 실행해서 그 지킬이 우리 블로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자, 여기까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체크 빼지 마시고요. 이 체크된 상태에서 피니시를 눌러주면은 도스창이 하나 뜨면서 이런 게 하나 나옵니다. 뭔가를 또 설치하려고 그래요. 1번 아니면 3번을 눌러줘 라는 식의 내용이 나오는데 1번 누르시면 됩니다. 그냥 베이스 인스톨레이션에서 1번 한 다음에 빵 치시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를 열심히 어디인가에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얘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파일들을 쭉 설치를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잘 되고 있네요. 좋아요. 자, 다 됐으면은 이제 엔터를 쳐서 해당 도스창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서 엔터 빵 치시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루비를 우리가 설치를 끝냈습니다. 자, 루비가 설치가 된 다음에는 이제 번들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번들러는 우리가 사용할 이제 지키를 실행시켜주는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죠. 그럼 이게 뭐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딱 그 정도 순으로 번들러에 대한 이해를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사용할 지키를 얘가 실행시켜주는 거구나. 그래서 얘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번들러를 지금 설치를 해야 됩니다. 번들러 설치하시려면 요 밑에 있는 요 명령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스창을 하나 여시고 cmd 하시면 되죠. cmd 하셔가지고 커맨드 창을 하나 여신 다음에 gem install 번들러 그래서 엔터를 땅 쳐주시면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번들러를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얘는 이제 금방 걸려요. 별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저는 좀 빨리 걸렸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번들러 설치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기본적인 준비 과정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할 테마인 Jasper2라는 테마를 다운로드 받아서 특정 폴더에 압축을 풀어줄 겁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사용할 블로그에 대한 템플릿을 받으러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구글 템 여시고요. 검색창에다가 Jasper2라는 Jasper2 지킬 뭐 이런 정도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Jasper2 지킬이라고 한번 쳐보시면은 요 밑에 요런 거 하나 나올 거예요. Jasper2 지킬 테마스 라는 식으로 나올 텐데, 요거 누르면은 지킬 테마 중에 되게 많은 테마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Jasper2라는 테마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 쪽으로 가셔서 파일을 한 마리 받도록 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압축 파일 한 마리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운로드 한 다음에 요 Jasper2라는 압축 파일을 압축을 풀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압축을 풀면은 당연히 이렇게 폴더가 생기겠죠. 안에 들어가 보면은 Jasper2 마스터라는 폴더가 다시 있고, 이 안에 들어가면은 다시 이런 식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파일들이 우구우구 들어가 있을 겁니다. 얘가 우리가 블로그를 작성한 템플릿이에요. 여기에 특정 위치에 어딘가에 포스팅을 한 다음에 지키를 이용해서 컴파일하면 실제 우리가 서비스를 할 블로그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어디에 우리 블로그 폴더를 만들 거냐 라고 하는데, 여기에 만들 겁니다. 저는 이게 C 드라이브 밑에 블로그 메이커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이 안에다가 우리 블로그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이 안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조심하셔야 될 거는 꼭 이 이름을 써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블로그 메이커라는 이름을 안 쓰고 다른 이름, 하하호호 뭐 이런 이름 써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한글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요. 공백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 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소문자, 영문자, 소문자로 공백 없이 폴더 하나 만드셔서 그 안에 아까 압축 풀어놓은 Jasper2라는 블로그 템플릿을 복사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C 드라이브 밑에 폴더 하나 만드셔가지고 폴더 이름은 블로그 메이커 이런 정도로 잡을 거고요. 이 블로그 메이커 안에 아까 전에 우리 압축 풀었던 놈 있죠? 요거 Jasper2 안에 Jasper2 마스터 안에 요렇게 파일 쭉 많은 거, 이거 싹 다 컨트롤 C 요렇게 복사하죠. 복사하셔가지고 복사하신 다음에 아까 만든 블로그 메이커라는 폴더 내에다가 싹 다 붙여넣기 해서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블로그 홈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템플릿까지 현재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블로그 템플릿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실행에 필요한 이제 잼이란 걸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건 또 뭐야? 잼은 또 뭐야? 먹는 건가? 그런 건 아니고, 블로그 우리가 이제 지킬이란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킬은 아직 설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지킬이란 것도 설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도 부가적으로 또 설치를 좀 해줘야 됩니다. 아직 설치가 끝난 게 아니란 얘기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스창을 다시 엽니다. cmd에서 도스창을 새롭게 여신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은 우리의 블로그 홈인 cd 하셔가지고 블로그 메이커라는 폴더로 이동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C의 블로그 메이커, 아까 우리 템플릿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로 이동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번들 인스톨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지키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번들 인스톨 그 다음에 엔터 빵 치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 우리 지킬이라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여러가지 놈들을 한꺼번에 인터넷을 통해서 파일들을 받아서 얘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참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약간의 그 편집을 통해서 이 과정을 살짝 건너뛰고 다 설치된 이후에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엔터 쳐놓으시고 커피 한잔 하시고 좀 기다리시면은 아마 설치가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있다가 다시 설치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런 식으로 설치가 완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 메이커 껌뻑껌뻑 하면서 설치가 끝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설치가 다 진행이 되면 다음 명령과 같이 이제 한번 지키를 이용해서 실제 우리 블로그를 아직 뭐 작성한 건 없지만 한번 컴파일을 해보고, 그리고 실제 내장 웹서버를 통해서 걔를 한번 우리 로컬 컴퓨터에서 블로그를 한번 띄워볼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이렇게 주시면 되죠. 번들 exec 지킬 서브 이런 식으로 명령을 주시고 엔터를 한번 빵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킬이란 걸 이용을 해서 우리 블로그를 컴파일을 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컴파일을 한 다음에 다 완료가 되면은 내장 웹서버가 있어요. 안에 내장되어 있는 웹서버가 있는데 걔를 통해서 우리 컴퓨터 상에서 우리 블로그를 실제로 서비스를 진행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됐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이런 거 있어요. 플리즈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요만큼, 그렇죠? 뭔가 에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야 이렇게 추가해줘 라는 식의 내용이 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부터 먼저 해결하고 갈까요? 자, 그러면 컨트롤 C를 누르시면, 이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누르시면은 웹서버가 중지가 되게 됩니다. 한 번 눌렀는데 안 되네요. 한 번 더 누르죠. 이런 식으로 일괄 작업을 끝내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는데 뭐 당연히 yes 하시면 되겠죠. 또 물어보네요. yes. 자, 이런 식으로 웹서버를 이제 중지시킨 다음에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은 요만큼 파일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복사를 합니다.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싹 드래그 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딱 누르시면 이게 복사가 돼요. 이게 음영이 딱 사라지면서 이게 복사가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갈 거냐면은 우리 블로그 설치해 놓은 블로그 메이커 폴더로 갈 겁니다. 그럼 여기에 여러 가지 파일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 이 gem 파일이라는 파일이 한 마리 있어요. 얘를 에디팅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노트패드 같은 게 깔려 있어서 노트패드로 이제 에디팅을 할 건데 뭐 메모장으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에디팅을 해보면은 안에 기본적으로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요 밑에다가 아까 복사한 내용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만 붙여주시면은 아까 그 워닝 메시지는 더 이상 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장해 주시고요. 저장됐으면은 이거 꺼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똑같이 번들 exe 지킬 서브라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주시면 좀 오류가 있네요. 번들 인스톨을 한 번 더 해달라 그러네요. 한 번 더 하죠 뭐. 자, 뭐 아까 전에 좀 많이 해놨기 때문에 요번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WDM이라고 이 와치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좀 복잡하니까 제가 좀 설명을 좀 제외하고 배제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이것까지 그냥 설치하고 같이 진행을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설치가 되면은 한번 실행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아까의 워닝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순간 좀 당황했었는데,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런 식으로 로컬 웹서버가 기동이 되면서 우리 블로그가 로컬에서 서비스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보셔야 될 게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요거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데스티네이션 한 다음에 jasper2-page라는 폴더가 하나 보입니다. 요 하나가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폴더명이에요. 그래서 이 폴더가 어디 있느냐 딱 가서 보면은 C에 난데없이 뜬금없이 이런 폴더가 하나 생깁니다. 아까는 없었어요. 아까는 없었는데 이런 폴더가 하나 생기는데, 이 폴더가 지키를 가지고 우리 이 템플릿을 컴파일해서 만든 블로그 파일들입니다. 실제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뭐 기타 XML 이런 것들을 포함한 실제 블로그 파일들이에요. 그래서 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로컬 웹서버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를 여시고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얘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맨 끝에 슬래시 하나는 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에 새 탭을 여셔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엔터를 빵 치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블로그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걸, 서비스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직 커스터마이징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템플릿이 가지고 있는 내용 그대로 아마 블로그가 동작을 하게 될 거고요. 이제 첫 번째 페이지가 떴으니까 그 다음에는 요 내용을 우리가 예쁘게 수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스퍼2라는 걸 실행을 시켜보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화면을 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일단 로컬에서, 웹상에서 말고 일단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내에서 블로그 화면을 하나 띄웠고요. 이제 각각의 메뉴를 원하는 내용으로 바꾸고, 이미지도 내 입맛에 좀 바꾸고, 기타 기능들 추가하고, 메뉴 수정하고, 포스트 올리고, 이런 식의 내용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의 블로그가 하나씩 조금씩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영상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영상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느냐, 내가 원하는 형태로 블로그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